다음은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입니다. 다음은 오영장님께서 내빈 소개 및 함께 인사 말씀을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제가 초청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여기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몇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 잘 아시는, 내가 또 뭐 여러 가지 딴 얘기하면은 오히려 우리 목사님께 결례가 돼서 이런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보배 이순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동북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임동진 선생님, 한동남도 구현님 분인데 이정결 선생님, 저 황해도 분이십니다. 우리 이북 도민의 출신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정강훈 목사님하고 같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우리 김영호 회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은 다 죽었습니다. 항상 팔팔하던 자유청년맨도 죽고 고엽제도 죽고 대령연합회도 죽고, 우리 아버님이 김대중 햇볕 정책 때 그때 151개 안보단체 총회장을 하셨는데 지금 그 단체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또 연세가 많은,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 정강훈 목사님하고 광화문 애국 집회뿐입니다. 그거하고 우리 이북도민 1200만, 행안부에서 집계하는 건 865만이고 우리 자치적으로 조사할 때는 1250만, 미국의 해외에 있는 독박이 다 합쳐서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에서 남은 단체는 광화문 집회하고 이북도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마저 죽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손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재명이 개새끼 하는 게 그래서 꼴보기 싫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은 얼마 못 가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도 신분인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지금 뭐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그러고 또 뭐 이재명이 담당 검사 판사 다 탄핵하겠다 그러고 못할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표를 줬던 그 자체가 정말 어디 가서 얼굴 두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이 이재명 조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도 좌파들이 엄청 많습니다. 각 장관이나 차관이나 대통령이 무슨 서류를 만지면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광화문 집회 살리고 우리 이북도민이, 전국의 이북도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 뵙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 좀 대한민국 지금 보수 우익에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한 시대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얘기하면 한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이북도민사회와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정말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 한기총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강원 애국 집회 총괄 대회장을 맡고 계신 제가 키가 커서 마이크가 안 맞아요. 저 마이크 좀 하나 켜주세요. 저 스탠드. 아, 됐어요? 방송실 마이크.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화문 운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이 원체 많아서 어떻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나 지금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 그들이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일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어두운 땅에 버렸습니까? 유저지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로 와보니까 하나님께 속은 기분이야. 속은 기분.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이 대한민국은 어두움밖에 없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이 체질화가 됐다는 거예요. 고통이 체질화가 되어서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게 언더우드 아펜셀라의 일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나라죠. 전 세계 아프리카는 잘 사는 나라고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GNP가 얼마였었냐 48불이었어. 48불. 그러니까 뭐 인도 다음에 못 사는 나라였었는데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짓고 아마 여기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특별히 뭐 숭실학교 뭐 등등. 그 다음에 병원 짓고 세브란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교회 짓고 이렇게 하여 잠자는 국민들을 깨워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살아났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은 190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시킨 것이 이게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조선에 갇혀 있다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미국으로 데려갔을 때는 처음의 목적은 목회자를 만들려고 데려갔습니다. 선교사들이. 근데 목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범위가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하리라. 이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 목회를 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목회자에서 정치가로 바꿨습니다. 조선에 갇혀 있다가 높은 산에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보이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한 그 과목을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에 공부한 제목에 절반은 다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만들려고 데려왔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간 동기는 내가 영상을 안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배재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에게 공화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공화정. 그러니까 영국처럼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이런 왕들은 저 위로 형식적으로 올리고, 일본의 천황처럼. 그리고 실제 정치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이게 공화정에서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선교사한테 배웠습니다. 고종이 저 자리에서 계속 왕을 하다가는 반드시 이 나라는 일본으로 넘어간다. 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승만은 만국공동회의라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10,000명을 모아서 회의한 것이 아니고, 종각했죠. 종로의 종각. 어르신들은 여기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전국에 그 5일장이 서는 장날에 파는 것보다가 유일하게 파는 6개의 상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00명의 장보러 오는 사람들 놓고 연단을 만들어 놓고 사과객장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승만이가 연설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조선은 망한다 이거야. 왜? 고종 전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고종 전원 때문에. 이래서 이제 그걸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데,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장날에서 그냥 연설한 겁니다. 제가 요즘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거하고 비슷한 연설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시가행진을 대학문, 지금 대학문에서 시가행진에서 경복군을 하다가 결국 포조들한테 잡혀서 한성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을 때 그 옷바라지를 누가 했느냐? 헐벗 선교사가 했습니다. 헐벗 선교사가. 그때 이승만을 살려내려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이경선, 이승만의 아버지 이경선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라고. 그 가서 사실 집행되는 겁니다. 그때의 헐벗 선교사가 옥바지를 하면서 고종을 설득하기를, 반드시 이 조선은 일본 놈들에게 먹힙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하는 말이, 그러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하나 키워놨습니다. 누구예요? 그랬더니까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화를 내면서 그 새끼는 안 돼. 그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영모죄를 범하는 이라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러면 나라를 일본으로 넘기는 길밖에 없죠. 그러면 이승만을 한번 데려와 봐라. 변화가 됐는지, 자세가 바뀌어졌는지. 이승만을 데려왔습니다. 고종이 묻습니다. 너희놈, 어디 인간이 할 짓이 없어 왕을 죽이려고 하느냐, 영모죄를 지느냐 하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하여 사면을 해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낼 테니 내가 써준 이 한자로 써준 것을 번역하여 루스벨트에게 친서를 가지고 가겠냐. 이렇게 말하면 사형수인데, 사형수. 내일 모레면 집행되는데 사형수인 이 이승만이가 정말 미통당당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건국 대통령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이에 내공이 쌓인 것이 뭐라 그러냐. 고종한테 너놈이 써준 걸 가지고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화가 나서 다시 가도 이게 위대한 대통령의 이승만입니다. 죽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헐벗 선교사가 그 다음날 찾아가서
이승만 왜 일어나 너 도대체? 내가 너를 살려내려고 고종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설득해서 너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빼돌리려고 했는데 고종한테 왕한테 임금한테 너놈이 써준 가지고는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누가 써준 건 가져갈래? 그랬더니 고종 거는 안 가져가. 그 밑에 공화정, 이승만의 핵심 사상이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그 밑에 신하들이 써준 걸 있으면 가지고 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이가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친서를 써주고 간 것이, 영어로 번역한 것이 고종 것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 신하들이 써준 걸 번역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를 거쳐서 하와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거기서는 열차로 뉴저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가서 5분 만났습니다. 5분. 만날 약속된 것도 아니고 러시아 대사를 만나려고 대기하는 중에 그냥 들어간 거야. 이승만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그래서 그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이승만의 미국에 있을 때의 키워드입니다. 입만 열만 똑같은 말입니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 외놈들이 지금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점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루스벨트가 하는 말이, 그런 문제라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워싱턴에 가서 외교부에다 접수하라. 그게 딱 5분 걸렸어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갔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라. 한국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고종한테 너는 처형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서를 쓸 테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라.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식민지 국가에서 온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아냐 이거지. 학습 능력이. 그래서 EL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영어를 들을 줄 아냐. 하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배대학교에서 선교사한테 배워가지고 배대학교 졸업식에서 그 학생 대표로 축사를 할 때에 이게 이승만이가 영어를 했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감동을 먹어서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배제학교에서 공부 같지도 않은 공부한 것을 그걸 학력으로 인정해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 지금 좌파 빨갱이 이놈들이 이승만을 죽이려고 별장난을 다 칩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공부를 마치기 전에, 논문을 합격하기 전에 브리턴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석사는 가짜라 그래요. 이 좌파 빨갱이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때 제도는 석사학위 논문이 끝나기 전에 논문의 과정만 다 거치면 박사학위를 입학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브리턴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하버드에서 석사 논문을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191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금이 한양, 대한민국의 제1호 박사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가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최초의 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모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강사가 안 오는 거야. 박사님이, 이승만 박사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 나섰어요. 도대체 강사가 시간 됐는데 왜 안 오냐 이거죠. 찾아 나섰더니 YMCA에서 부녀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박사님 강의를 들으려고, 연설을 들으려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 뭐 하시냐고 하니까
이승만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성경을 아는 것이 곧 독립의 지름길이다. 성경을 아는 것이 곧 독립의 지름길이다. 성경을 아는 것이 곧 해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안전하고 부녀자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헌병들이 체포하려고 하니까 하와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한인학교 교장이 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업적을 저는 목숨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천재입니다. 천재. 박수 안 쳐요? 혹시 여기 이승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바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때에 미국에 조선에 갇혀있다가 미국의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전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만들어낸 구호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는 박애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2000년에 유럽 불화파 역사가 만들어낸 3대 구호 자유, 평등, 박애를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되면 여기서 바로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자유로운 세상.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승만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 그 다음에 평등. 이 평등은 우리나라의 평등은 좌파 애들이 꼽을 쳐놨어요. 이것은 경제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사기친 거예요.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자유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박애, 사랑이 넘치는 사회. 이것을 이승만이가 눈치를 알아채고 미국에서 잉태를 했어요. 애를 뱄습니다. 애를 뱄서 1945년도에 히로시마 원자탄이 팡 터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미국에서 잉태한 자기의 소원을 이걸 한국의 건국정신에다 넣어놓은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4대 기둥도 대한민국에 이승만을 전공한 역사학자들이 수도 없이 박사들이 많지만 이승만의 건국 기둥을 점검 못했어요. 내가 가문에서 최초로 점검한 겁니다. 최초로 점검한 겁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는 동의하는데 한미동맹, 이거는 그때는 한미동맹이 이승만이 들어올 때 맺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브리턴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지 아느냐? 논문 제목을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신 아마 이북 오도청 여기도 대단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계신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 아십니까? 한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교조들이 완전히 교육을 망쳐놔가지고 이승만의 지지율이 2.5%예요. 2.5%. 현재 전 세계의 건국 대통령이 2.5% 지지율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더 적극적인 말로 말하면 미국의 지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미국의 간섭,
영향력, 지배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 요것이 바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미 거기에 한미동맹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이 이제 생겼는데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첫째,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이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어요.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맞아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추상파 종교. 추상파는 지금 종교의 세계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상파 종교에 살래 어느 쪽에 살 것이냐 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봤더니 우리는 세계 10대, 6대 나라가 됐고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총선에서 하는 짓들 보세요. 192석 했거든요. 이 192석은 뭐냐? 북한으로 가자는 거예요. 연방제로 가자. 근데 이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 이건 누가 만들었냐? 최초의 간첩이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이놈이 평양에 가서 연방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은 조금 달리 봐야 돼요.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습니다. 미국 가서 전향을 해서. 그래서 FTA를 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강경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프리카 대통령이 왔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가장 짧은 30년 안에 이게 민주화와 그 다음에 또 이 산업화를 해결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입니다. 비서 보고 야 저쪽에서 기타 가져와라. 기타를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기타를 노무현이가 치면서 뭐라 하냐, 아침 해가 떴대요. 이게 뭔 노래입니까? 새마을 노래. 이것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노무현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좌파 대통령 문재인은 간첩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첩입니다. 이 문재인의 간첩의 행위를 제가 샅샅이 밝혀냈는데, 그래서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야 이 개자식아, 너는 간첩이야 이 자식아. 이걸 내가 한두 번 연설한 게 아니고 강원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강원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문재인 너는 간첩이야 이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3번 깜빵 갔다 왔습니다. 3번 깜빵 갔다 왔는데 76개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내란 선동 혐의. 내 강문 집회한 것은 내란 선동 혐의다.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76개 혐의로 좌파 애들이 나를 고발해서 3번 내가 감옥을 갔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허선한 판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이가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이 있다. USB 내용 안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간첩이라는 것이 거기에 써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허선한 판사가 대전여고 출신인데 연세대학 아주 똑똑해요. 이 여자 판사가. 오늘은 재판을 여기까지 중지하겠습니다. 해놓고 청와대한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죠. USB 북한에 넘긴 거 그걸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 두 번째 또 다시 제출하라 못하는 거야. 세 번째 다시 USB 내용을 왜 피고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한 이유는 USB 내용에 보면 다 있다고 주장하니까 USB 내용을 제출하라 했더니 세 번째도 못하니까 76개 혐의 전체를 다 무죄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3번 구속된 것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6,800만 원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일 없으면 감옥 가세요. 돈 나와요. 그래서 나온 뒤에 도대체 이 USB가 대체 뭐가 있느냐 내가 궁금해서 우리 변호사들 16명을 시켜서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질의를 했어요. 대통령은 임기 가운데 말한 말, 그 다음에 메모한 것, 모든 것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후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가기록보존소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USB 내용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해도 문재인 이놈은 위법이요 아니요? 위법이죠. 안 넣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 들어갔더니 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가 완성을 했더라고요. 통일부에서. 그래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입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USB 내용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문장으로 답신으로 뭐라고 하냐 말로 한 게 아니고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해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구조화 변호사님을 중심하여 고영인 변호사님에서 행정소송 시작했더니 행정소송이 시작됐는데 판사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야. USB 내용을 통일부에서 있는 거니까 제출하라. 원래는 국가기밀사항이 심각함으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열받아서 그러면 재판부 3명이 주심 부심 하는 재판부 3명이 직접 통일부에 가서 그 내용을 보겠다. 변호사들은 참여 안 시키겠다. 그래서 판사 3명이 갔어요. 통일부에 가서 다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이제 2주 전에 결심을 했어요. 너무 국가기밀상이 심각하므로 이거는 공개를 못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가기밀상이 너무 심각한 내용을 김정은이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여기도 반응이 보니까 조금 색깔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국가기밀상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이한테는 주면 돼요 안 돼요? 문재인 이 개새끼는 간첩입니다. 간첩. 근데 이미 벌써 대전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미 완료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 USB 안에 뭐가 있느냐? 이미 확정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그 안에 있다. 이건 대전 지방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설계도를 북한한테 주면 돼요? 내 자꾸 또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 이 가문이 아니라서 욕하면 안 되는데 이 개새끼 말이야. 아니 원자력 발전소를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승만입니다. 모든 건 이승만이가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는 걸 딱 보고 그때 그 원자탄 터지는 것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봤죠. 윈스턴 처칠, 드골, 루스벨트, 그리고 또 중국의 장개성 다 봤지만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은 이승만 하나밖에 없어요. 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저것을 평화 목적으로 발전소의 에너지로 바꾸면 이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래서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고등학생들은 장학금을 다 대줄 테니까 지원하라. 거기서 1번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전근모예요. 전근모 박사 아시죠? 전근모 박사가 이승만 장학생의 1호입니다. 1호인데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에 가서 행정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끝난 뒤에 미국을 방문했어. 자기가 보낸 유학생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자네는 뭘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근모 박사한테 행정학을 했습니다. 누가 그 따위로 공부하라 그랬어? 내가 원자력을 공부하라 했잖아. 원자력을. 그래서 원자력 학과로 과를 바꿔가지고 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일어날 때 최초의 연구 멤버가 한국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전근모 박사입니다. 전근모 박사. 이래서 이것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성공시킨 것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최초로 원자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플루토늄을 그것을 한꺼번에 폭발하면 폭탄이 되고 천천히 이게 그 살살 이렇게 핵훈련이 일어나도록 이게 완성한 것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으로 수입해서 그 제1호 길린가 뭡니까? 고리 제1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나냐? 미국 걸 뺏겨와가지고 미국 거를 앞세우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제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캐도. 그러니까 이게는 규모도 제일 적고 그리고 소형이고 에너지는 동일하고 이래서 만든 이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 1위 기술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부분은 하지 말라. 중지시켜놓고 김정은한테 설계도를 넘겨주면 돼요. 이 새끼 간첩이 아니요. 100% 간첩입니다. 이놈은 100% 간첩. 100% 간첩. 그래서 문재인 이놈이 도보다리에서 그것도 비서관들 옆에 사람들 참여도 안 시키고 딱 둘이서 비밀로 둘이서 넘겨줬어요. 영상에 다 나오잖아요. 둘이서.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결과 이 문재인이 그 넘겨준 뉴스 내용 안에는 국가 기밀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미 벌써 판결문에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이놈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요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 압박을 해서 바로 간첩 혐의로
문재인을 현장 체포해야 된다. 체포. 그 후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재밌어요? 네. 내가 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내가 왜 확실히 알았냐면 하루는 스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시냐니까 자기는 스님이라고 해요. 목사님의 애국운동을 전폭적으로 자기는 동의한다. 그래서 자기가 만나자. 강남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문재인 이놈은요 새빨간 다 태어난 출생지 생일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을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학도병으로서 학도병 3명이 영천 전투에서 보현산의 7군 응선에서 학도병 1사단 소속의 학도병인데 이분이 고향은 원래 태어난 것은 종로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논산에서 살았어요. 논산에서 살았는데 참 그때의 분들은 심성 자체가 오늘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누가 학도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그냥 전쟁이 나니까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자진해서. 박세직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정호영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학도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1사단에 가서 백성엽 장군 밑에 거의 이제 학도병으로 갔는데 보현산 전투에 참여를 했다가 문재인 아버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재인 아버지는 원래 함경도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농민계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6.25가 일어나니까 공무원들은 전부 장교를 붙여가지고 6.25 전쟁터로 몰아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래서 보현산에 와서 전투하다가 학도병 3명한테 잡혔어요.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한테 스님한테 잡혔다고. 그 후에 이제 스님이 됐죠. 잡혔는데 내가 그 사람이 문재인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아냐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가 그걸 현장에서 잡았고 쭉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 잡아서 1사단 연대로 넘겨서 나중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가둬놨는데 그 중에 김철수라고 하는 학도병 3명 중에 한 명이 이 새끼가 도망갔나 제주도 포로수용소에 있냐하고 중간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문재인은요 지금 생년월일이 1953년도로 돼 있어요. 3년 돼 있는데 그때 문재인 아버지가 문재인을 낳으려면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여자하고 둘이 부부 생활해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사기입니다. 완전히. 이 문재인은 전체 태어난 것부터 다 실제 문재인은 어디서 태어났냐? 함경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석방을 할 때에 문재인 아버지가 북한으로 안 가고 포로 석방을 나왔어요. 나온 뒤에 극우단체인 방첩대에 들어갔어요. 왜? 방첩대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 데려오려고. 그래서 문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놈이 얼마나 사기를 치느냐. 미국의 알렌톤 국립묘지에 가서 현역 대통령 시절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국이 우리 아버지를 경남부도 철수 때 LSD 함정 빅토리아호로 미국이 안 데려다 줬으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사기를 치는 놈이에요, 이놈이.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제도의 집 있잖아요. 생각. 전직 대통령 선거들은요. 누가 말 안 해도 국가에서 다 수리해주고 다 반듯하게 새로 이제 원형을 남겨두고 이제 복원하는데
김대중도 그렇죠. 김영삼도 거제도 가면 돼 있죠. 다 돼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요 문재인 집은요. 지금 태어났다는 집 있죠. 그 집을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조사를 했어요. 여기 문재인 태어났냐니까 거짓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문재인은 여기서 안 태어났다는 거야.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지금 양산에서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이 문재인이 생년월일 태어난 장소 이게 전부 새빨간 다 거짓말이고 문재인이가 지금 양산에서 살면서 지금 경호원 60명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 30억을 탑니다. 간첩의 본체인 저놈을 국가 예산으로 1년에 30억씩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간첩을 저렇게 할 수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무조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도 지지해요. 앞으로 지지하고. 왜?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딱 이승만과 박정희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통일이요. 통일인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3년 임기 안에 반드시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 원치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통일 안 하면 영원히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연방제로 넘어갑니다. 연방제 통일로. 이제 연방제 통일이 3대 대통령이 가서 사인까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보고 도청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방제 통일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요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연방제 통일이 뭔지 자유통일이 뭔지. 근데 저는 윤석열을 왜 적극 지지했냐면은 윤석열 입에서 자유통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통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저는 자유통일을 하려고 워싱턴에 로펌을 사서 한 달에 제가 7,500만 원을 냅니다. 워싱턴 정치 로펌을 사서. 왜? 그리고 상하원 의원 21명을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윤석열 임기 안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시는 통일될 기회가 없다. 그래서 100명의 상원의원을 내가 다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100명의 상원을 다 만나려고 되고 이번에 7월달이나 8월달에 제가 워싱턴에 다시 가서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 이번에도 이 전 상원 하원 의원의 20명이 이 심포지엄 때문에 왔어요. 신라 호텔에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했는데 제가 가서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워싱턴 가서 만났던 그 민주당 의원 토마스 리더를 비롯하여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 같으냐 바이든 될 것 같냐 했더니 100% 트럼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지역은 이미 확정이 다 됐대요. 딱 6군데 남았는데 버지니아하고 미시간하고 6군데 남았는데 거기서도 이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된 뒤에 트럼프 만나려고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대통령 되기 전에 8월달이나 9월달에 미리 가서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그 다음에 상원의회 남봤더니 민지 그리하면 제가 이미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람들을 포섭을 안 하면 상원의원 100명을 포섭 안 하면 절대로 우리는 자유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힌트를 누구한테 얻었느냐? 이승만을 공부하다가 알아낸 거예요. 이승만은 모든 일을 미국의 상원의원을 점령해서 해요. 이승만은 천재야 천재. 천재인데
이승만의 제목은 두 가지죠. 하나는 독립이고 하나는 건국입니다. 그 건국과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승만은 아침에 한 시간씩 기도해요. 기도하는 제목의 1번이 뭐냐? 하나님 100만의 성도를 달라는 100만의 기독교인들을 달라는 이것이 이승만의 기도의 제목의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승만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한국으로 와서 동작동 독립묘지에서 하관식을 할 때에 그때에 딱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습니다. 105만이 넘었습니다. 이승만의 이생의 기도는 응답받았다고 봐야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2200만 기독교인이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만 제1공로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하루에 아침에 1시간씩 이제 기도하고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가지 못한 게 뭡니까? 통일이잖아요. 통일 못했단 말이에요.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이제 맺을 때 이승만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왜냐하면 미군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성탄절 전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할 수 없이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트루먼 대통령하고 회담하다가요. 이승만이가요. 나처럼 욕 잘해요. 이승만이가. 트루먼 대통령하고 하다가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고얀 놈의 새끼라고 말해요. 그리고 통역한테는 그래요. 이건 통역을 하지 말아라. 이승만은요. 위풍당당한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3대 대통령 가지고 노는 거예요.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트루먼을 이승만은 손에 가지고 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성경에 능통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지력이 있어서 미국의 상원의원을 점령 안 하면 독립도 건국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미국의 상원의원 담임 목사를 이승만이가 완전히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 구도를 아는 거야.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된다. 알고 상원의원 그 담임 목사를 설득하려고 상원의원을 만났어요. 이승만을 만나서 이 프레이 기도하자고 그랬어. 기도하자고 해놓고 기도는 안 하고 마태복음부터 성경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워버리는 거야. 외워버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왜? 성경 실력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쏙 받아버렸어요. 미국 사람은 그때 교만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사람을 보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미국 사람들이 불복하는 게 뭐냐? 성경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앞에는 미국 사람들도 불복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상원의원 담임 목사를 놓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자 해놓고. 이래서 그때부터 상원의원 담임 목사님이 해리스 올리브 박사가 이승만이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리가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을 소유하는 사람은 세계를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이승만을 공부하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원의원 100명을 내가 설득하려고 계속 통일을 하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잘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잘하고 또 두바이 가서 125조를 투자해서 받고 다 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검찰총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화문 때문에 대통령을 공짜로 주선 거예요. 주선 거. 세계 역사에 1년 만에 대통령 된 사람 있어요? 이거는 광운이 만들어낸 거예요. 광운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를. 이게 검찰총장을 해가지고 정치를 모르는 거야. 이래서 지금 나라가 아주 극도로 혼란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버릴 수는 없고 계속 압박을 해서, 지금 내가 지금 압박하는 제1호가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인데 우리 자유통일당이 64만 명을 당 투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 당원이 300만이에요. 300만이 자기 당원이, 그것도 당비 내는 사람들인데, 당비 내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헌금으로 내는 거하고 당으로 내는 거하고 두 가지 되는데, 이게 3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64만밖에 안 나오냐는 거죠. 이거 완전히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왜? 연방대로 가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92석 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조사위원회를 구축해서 오스트리아처럼 3개월 안에 재선거해야 됩니다. 재선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은 간첩이 아니에요. 조국은, 조국 간첩인지 몰라요? 그거 산호맨 출신이잖아요. 산호맨. 그 다음에 이재명. 그래서 이 세 마리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국은 문재인으로부터 김대중부터 시작한 마지막 목적지가 이번에 완성이 됐어요. 192석 했으므로 이제 완성이,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있는데 뭐냐?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조사위원회를 구축해서, 이거는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조사위원장을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를 임명하고 검사 3명, 경찰 3명을 붙여서 한 달 안에 조사를 해봐라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이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딱 증명해버리면 대통령이 선포하면 돼요. 오스트리아처럼 3개월 안에 재선거한다. 이것이 유일한 돌파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이 광화문이 없이는 절대로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당분간은 제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저는 실제로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아니, 목사가, 저도 54년생인데 나이가 70인데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으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래 살 생각하지 마요. 이 더러운 세상을 보고 뭘 오래 살아요. 나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강화문에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반드시 부정선거 밝혀내고 재선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후의 목표는 뭐냐, 자유통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면, 이북 5도청이 왜 생겼느냐, 45년도에 해방이 되자 그때에 북한에서부터 공산사회에서는 살 수 없다 해서 1.4 때까지 내려오신 분들이 다 여러분들 맞죠? 맞죠? 근데 이게 다시 북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 없어요? 북한이 싫다고 다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할아버지, 그 다음에 현재 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들, 이 손주들이 다 정교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북 5도청에서도 선거하면요 5대5야. 5대5. 좌파 우파 대통령 선거하면 5대5라고. 나라 망한다고요. 정부의 도움을 받는 단체가 5개가 있어요. 새마을중앙회 아시죠? 예산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투표하면요 5대5야. 5대5. 이러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평통자문위에 알죠? 그게 전부 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거기는요 5대5 아니라 6대4예요.
좌파가 6이고 우파가 4밖에 안 돼. 예? 이러니까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은 북한이 결국은 이긴 거예요. 어제 그저께 푸틴 왔다 간 거 알죠? 북한하고 동맹한 거 아시죠?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각이 빨라요. 내가 이승만 다음에 감각이 빨라요. 푸틴이 딱 왔을 때 나는 벌써 딱 감이 왔어요. 뭐냐? 192석. 자,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북한으로 도망간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하고 둘이 스탈린한테 동의받았잖아요. 남조선에서 78% 540만 명이 우리를 내려와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 이걸 스탈린한테 설득했다고. 그러니까 모 대통령한테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일어난 게 6.25입니다. 6.25. 지금 똑같이 70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192석 이쪽이 안 했으면 이번에 푸틴 안 옵니다. 북한이 안 옵니다. 나는 이렇게 영적 감각이 빨라요. 192석이라는 것이 뭔 뜻이냐? 남한에서 연방대를 해달라고 국민들의 90%가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김정은을 추대식만 하면 돼. 추대식만 하면 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환영식 준비하는 청년들 여러분 보셨죠? 이놈들은요 보안법으로 다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보안법에 대해서 어긋난 놈들 다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8월 15일 날 제2의 건국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로사가 있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경로사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다 들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없었으면 공산치가 됐어요.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제가 올라왔으니까 저희 홍보 좀 해야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는 연극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곧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6.25 때 상황, 이산 가족 얘기, 또 전쟁과들 얘기, 전쟁 상황을 담은 연극입니다. 이런 연극이 그동안에 별로 없었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1950년은 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따라서 여름 피난, 겨울 피난 다 댕겼고 그때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목도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무지무지한 행운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걸 큰 행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실 우리나라 통일이 될 뻔했어요. 압록강, 두만강까지는 다 진격했고 김일성은 만주로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대한민국뿐만으로 통일이 다 됐는데 이게 중공군이 날아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메가더 장군께서 만주 폭격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김새를 알고 강변에 두만강 국경선에 있는 그 중공군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폭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불러들여서 해물시킨 겁니다. 그때 한 트루만 대통령의 상하합동위원회에서 한 유명한 고별 인사가 노병을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All soldiers never die. Only fade away.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은퇴했어요. 사실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쳤어요. 근데 중공군이 이게 보통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인해 전술 아시죠? 우리 10명이면 100명입니다. 우리 100명이면 1000명. 아무리 쏴도 계속해서 밟고 넘어오는 거예요.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나중에 총알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후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흥남철수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후퇴하는 미군을 따라서 불과 김일성체에서 5년을 살아본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찾아 남으로 태어 올라왔습니다. 겨우 5년 동안 살아보고 그럼 그 체제가 어떻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연극이 바로 그 연극입니다. 그 화면사도 문득문득 느끼는 것이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이구나. 그런데 아직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휴전선 북쪽에 있는 젖장을 보십시오. 저희 하레비 흉내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젊은 독재자 놈이 민생을 안 한 것도 없어요. 인권을 안 한 것도 없어요. 심심한 사바의 미사일이 쏴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또 푸틴하고 친해졌어요. 공산국가라고 푸틴, 김정은, 시진핑밖에 없어요. 저게 또 무슨 지하랩이 흉내를 낼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나라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권은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의해서 세계 인류로 도약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대한민국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무지한 행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내일을 책임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주기를 부탁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켜 주십시오. 왜? 모릅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70년대 상황은 전혀 기억은 안 해요. 생각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러나 이게 70년대 그 비극을 딛고 오늘이 있었던 이걸 다시 상기시켜서 이제부터 책임질 건 김정은하고 맞설 사람 너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무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길 바랍니다. 저도 학교에서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걸 무지무지한 행운을 생각해라. 만약 그 당시 김일성이 치하했으면 너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남한의 80%를 물갈이를 해버릴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목사님 말씀요 우파 좌파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우파고 좌파고 간에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헐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집권했다. 내가 보기엔 제일 먼저 없애버릴 것이 좌파야. 십장은 내리지. 그걸 몰라요.
따라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한 우리 선배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모든 소년들, 항상 감사한 마음과 근혜를 잊지 않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자유스러운 대한민국, 이 인류국가로서 도약한 대한민국 굳게 지키고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연이 6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상임한 아프리카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정기 씨, 고도심 씨 다 열연들 하고 있으니까 와서 구경도 한번 하세요. 네.